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최종위원입니다. 제51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여 그린 뉴딜을 강화하는 것이 여주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주를 탄소 저감 또는 탄소 중립 특구를 만들면 충분한 경제적 성과를 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여주의 그린 성장 발판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성장과 복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복지 수준이 바로 미터가 되는 것은 바로 장애인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맞아 시장님께 장애인 복지의 확대 방안과 시정 운영 방침에 대해 시정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설립 계획 및 장애인 이동 지원 차량 운영 체계 개선과 보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이 지역사회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주로 가족 상담 및 지원, 가족 역량 및 기능 강화, 인식 개선, 교육 연구, 발달 장애인 지원 등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개인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비장애인들과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장애인 가족과 올바른 관계 설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부모나 형제 자매의 경제적, 정서적 안정이 전제되어야 하고 장애인을 존중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성남을 비롯한 16곳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양평군도 2020년 1월 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우리 여주시도 지난해 4월 일부 개정된 여주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제2조의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센터의 설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의 설립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장애인 이동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여주시는 장애인 이동 지원 차량을 잘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주 도시관리공단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사랑의 실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해서 현재 특별교통차량 20대와 운전원 21명, 상담원 2명을 운영 중입니다. 사랑의 실차는 장애인 보장구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슬로프가 장착된 특장 차량으로 중증 장애인들에게는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많은 중증 장애인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20대를 운영하여 법정 보유 대수는 14대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또 코로나 상황에서도 방역을 위해 매일 이용객 승하차 시 수시로 소독하고 저녁 6시 이후 차량 전체 정기소독 등 실시하는 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1일부터 차량의 이용요금 제도를 개선하여 기초생활수급자 고객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인을 경증 장애인과 중증 장애인으로 단순 분리하여 이전 상급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고 노인들도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며 사랑의 실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운영 현황을 보면 65세 노인이 이용한 비중은 25%를 차지합니다. 게다가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 이용한 비중이 거의 60%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휠체어 전용 차량을 휠체어를 타지 않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으니 정작 장애인 보장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필요로 할 때는 차량이 부족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를 인해 중증 장애인들이 이동이 많이 줄어든 상태에도 출퇴근 시간에도 보통 1시간을 대기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사랑의 실차를 이용하는 비중증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의 사용을 제한할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여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운영체계의 개선과 보완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대체수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사랑의 실차는 보장구 이용자들이 전용 차량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보장구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에게 대해서는 임차 택시를 특단의 대체 수단으로 마련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사랑의 중시 행복여주라는 슬로건으로 취임하신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이항지 시장님의 시정 운영 방침 특징과 그에 따른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주시 간부 공무원들이 매일 휴일까지도 아침 영상회의를 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회의 성과에 대해서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늘 어머니처럼 행정을 세심하게 살피시는 최정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설립 계획 및 장애인 이동 지원 차량 운영 체계의 개선과 보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여주시 장애인들의 권익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며 설치와 함께 내실 있는 운영이 무척 중요하고 전문 수탁기관의 선정, 우수 인력의 선발, 질 높은 프로그램 등에 대한 꼼꼼한 설계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의원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며 감사 인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련 사업을 말씀드리면 여주시는 2021년 하반기에 여주시 장애인 복지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에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설치 일정과 필요사항, 운영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후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 지원 차량 운영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여주시는 여주시 장애인 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을 적극 수용해 전년도에 차량 2대를 증차해 법정 보유 대수의 2배인 총 20대의 장애인 이동 지원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사자는 운전자, 정비 담당자 등 총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ARS 자동 응답 시스템을 도입, 즉시 콜을 운영해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분석해 보면 출퇴근 시간에 이용자들이 집중되어 있고 출퇴근 이외의 시간의 이용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기준으로 여주시의 경우 한 대당 일일 운행 건수는 4.5건으로 이천시의 7.3건, 양평구는 6건입니다. 인근 시군보다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장애인 이동 지원 차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여주도시관리공단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추이는 인근 시군과 비슷한 적정 수준으로 운영될 경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차 택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께서 장애인 이동 차량을 이용한 비중이 60%에 달한다는 것은 매우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임차 택시 등을 포함하여 여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운영 체계를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취임 후 3년간 시정 운영 성과와 현재 추진 중인 영상회의 성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7월 취임 이후 기존의 관습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사람을 중심에 둔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장 취임 이후 1호 결재 문서는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시민행복위원회의 설치였습니다.
또한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안다비로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였으며 농민수당도 경기도 최초로 도입하여 선도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종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주시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가 여주를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남한강 하천수 사용료 징수권 문제를 직접 제기해 34년 만에 하이닉스로부터 23억 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매년 4억 원의 사용료를 확보한 것도 뜻깊은 일이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대, 치매 안심센터, 푸름의 여주팜의 설립 등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고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이 여주 이전 유치로 지역복지 허브를 완성할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역세권 학교시설 복합화, 종합체육센터, 반다비 체육센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시민회관의 리모델링 등 각종 공모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생활 SOC 확충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남한강 출렁다리, 문화예술교, 현암지구 하천둔치 공원 조성 등 친수 기반형 도시재생벨트 사업을 추진하여 남한강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개발을 통해 농촌과 도시가 조화로운 여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등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끊임없는 노력으로 20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여주시가 당당히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성과를 이 자리에서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가 아니었다면 이루어낼 수 없었을 겁니다. 감사드립니다. 여주시에서 매일 실시하는 시정운영 전력 영상회의가 오늘로써 421번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처음 영상회의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지난해 2월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신속한 코로나19 대책 논의 방안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영상회의를 통해 읍명동간 코로나19 대응 추진상을 공유함으로써 민관이 연계된 선제적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한 끼 식사 전달, 심리적 안정을 위한 반려식물 및 비타민의 보급 등 다양한 우수 실책을 전 읍면동으로 빠르게 확산시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시민을 위한 행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유튜브로 생중계하여 시민에게 방역 상황을 공유하는 새로운 소통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강화된 비대면 행정 역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각종 회의 및 보고회를 차질 없이 이어갔으며 이통장회의, 언론브리핑, 시민과의 대화도 영상회의로 개최하였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 영상회의를 1년 이상 지속하며 전 공직자가 참여하는 경우는 여주시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시 1천여 공직자들이 영상회의 운영 능력은 전국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2020년 행정 우수 사례 장려상을 수여하였으며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등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앞장서는 여주시 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주시는 지속적인 영상회의를 실시하여 코로나19 대응을 넘어 시정
발전의 발판으로 삼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원에 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시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시정 운영에 부족한 부분을 어머니와 같은 따뜻한 마음으로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소외되지 않도록 살펴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포함하여 시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 소외되는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서 사람 중심 행복요주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드렸습니다.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문 없이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중심 행복 여주라는 슬로건으로 여주 시민의 건강을 위해, 여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여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써주시는 시장님과 공무원분들께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